예, 분모 유리식과 유리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번분수 공부했어요. 번분수 선생님이 정의 뭐라고 가르쳤어요? 번분수란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번분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식 있으면 복습하자. 분모하고 분자의 통째로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누구를 곱하면 된다? AC, EG를 곱한다. AC, EG를 곱한다. 그 다음에는요, 분배 법칙을 전개해서 푸는 겁니다. 요거 두 개 계산하면 AA 사라지겠죠? 그래서 BC, EG. 자, 요거 두 개 계산하면요, CC 사라지겠죠? 그래서 AD, EG. 요거 두 개 계산하면 EE 약분되면서 AC, FG 빼기 GG 약분되면서 AC, EH다. 우리는 요렇게 푸는 걸 번분수의 풀이라고 한다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번분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요런 문제 나오면 수학 선생님들이,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얘분의 얘야 이렇게 가르쳤죠. 예, 요런 문제는 그냥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더 빠르니까. 하지만 사실 진짜 원리는 뭐다? 얘는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이었기 때문에요. 원래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3하고 12하고 약분되면서 8, 4하고 12하고 약분되면서 7, 3, 21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렇게 간단한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지만 복잡한 문제는 요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나와 있는 번분수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얘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맞습니까? 맞죠?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분모 문자의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몇을 곱해야 돼요? 몇을 곱해야 됩니까? 얘기하세요. 몇? x하고 x 플러스 1이 있으면 최소 공배수는 x 플러스 1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하지? 자, 이 녀석의 최소 공배수는 예를 들어 3하고 4 있으면 최소 공배수 3하고 4 곱한 10이잖아. 맞아요. 그러므로 얘는 x 플러스 1이에요. 요거 한번 좀 해주고 갈게요. 선생님이. 우리 요거 최소 공배수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연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A라는 식이 있어요. A는 x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5의 세제곱, x 마이너스 7의 5제곱 요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식이 있어요. 얘는 x 마이너스 5의 5제곱, x 마이너스 7이라는 다항식이에요. 자, 요 두 개의 다항식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공통인수만 뽑아내면 돼요. x하고 x 세제곱의 공통부분은 x. x 플러스 1은 얘만 갖고 있고 얘는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x 마이너스 5는 얘는 5개 있고 얘는 3개가 있으니까 공통부분은 3개짜리. 그리고 x 마이너스 7은 위에 건 5개, 밑에 건 하나니까 하나.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고요. 최소 공배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여기에 보이는 인수란 인수는 다 적어놓고 보는 겁니다. x도 보이고 x 플러스 1도 보이고 x 마이너스 5도 보이고 x 마이너스 7도 보이네 라고 적어놓고 차수가 큰 것만 골라 쓰는 거예요. 얘는 3이 커. 요거는 얘밖에 없네. 얘하고 얘는 5가 더 크네. 얘하고 얘는 5가 더 크네. 요게 바로 최소 공배수예요. 그러므로 x라는 항과 x 플러스 1이라는 항의 최소 공배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다? x 플러스 1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을 이런 식으로 곱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버리면 x 약분되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만 남겠죠. 이렇게 곱해버리면 x 플러스 1 약분되면서 x의 제곱만 남겠죠.
이렇게 곱해버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약분되면서 x의 제곱만 남고 이렇게 두 개 곱해버리면 x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분수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풀면 얘는요 전개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위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사라져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만 살아남을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놓는 게 번분수의 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위에 있는 문제 푸세요. 도윤이 형 오늘 결석인가요, 선생님? 네. 아니에요. 7페이지 첫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7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다 푼 사람들 있네. 다 푸신 분들 답 얘기해 보세요. 답은 가은이 뭐 나왔어요? 답. x제곱 y 마이너스 xy의 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네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이거 첫 번째 문제 답인가요? 아니에요. 자, 우리 가은이 형이 뭘로 쳤는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려고 해요. y제곱, y, x 요 세 개 항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x, 그리고 여기 위에도 빼먹었다. y의 세제곱, x 이런 게 보여. 그럼 최소 공배수는 x,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x, y의 세제곱을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y제곱, y제곱 사라져버리면서 x제곱, y만 남겠죠. 자, 이 녀석 두 개 이렇게 곱해버리면 y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x, y의 제곱만 남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 이렇게 곱해버리면 x 약분되면서 y의 세제곱만 남을 겁니다. 요거 요렇게 곱해버리면 x의 세제곱, 요렇게 곱해버리면 플러스 y의 세제곱 요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얘를 보면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요? 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느낌이 온다. 뭐 해주고 싶게 생겼다 얘는? 인수분해. 그런데 분모에 있는 식도 인수분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모에 있는 거 공통인수 누구만 뽑아내면 되겠습니까? x 플러스 y. 분모. 분모는 공통인수 모든 항이 y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위에 있는 식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된다 라고 우리가 수학 상하에 1단원에서 인수분해 3단원 사이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이 녀석 이렇게 적어놓고 봤더니 와우, 약분. 결국 답은 y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네요. 혹시 2단계에서 멈춰졌나요? 네. 예, 아직 그 인수분해랑 다음 식의 연산 쪽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탄탄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자, 얘 번분수니? 얘 번분수니?
번분수다 손 들어옵니다. 번분수가 아니다 손 들어옵니다. 이 번분수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번분수란 정의가 뭐였어? 번분수란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인데 얘는요. 분수 속에 또 분수에 또 분수까지 들어있는 식이에요. 자, 선생님이 번분수의 해법은 가르쳤지만 또 분수까지 들어있는 식의 해법은 가르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꺼번에 풀 수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요만큼만 보면 뭐야? 번분수지. 요만큼만 풀어가지고 다시 번분수 작업하고 또 번분수 작업하고 이렇게 2단계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거야. 우리가 이중분호는 아직 안 배웠구나. 이제 배울 거야. 이중분호는 풀 수 있어도 삼중분호 문제 나오면 삼중분호 배운 적이 없어서 이중분호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중분호 풀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네모 박스만 우선 신경 써서 풀 겁니다. 분모 분자에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몇을 곱해줘야 될까? x를 곱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건 다 뺏겨 쓰고 저 번분수 부분만 해결했더니 2x에다가 xx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은 분모 분자에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몇 곱하면 돼? 이 정도 남산 가능하죠? 몇 나옵니까? x 플러스 1. 그래서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x 플러스 1을 다시 한번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x,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붙이고 약분 되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위에는 x 플러스 1 나왔네요. 얘 계산하면 x의 제곱 사라져서 분모에 마이너스 x만 남고요. 분자에는 xx 플러스 1이 나눔으로 약분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번분수를 2번 작업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분수 속에 또 분수까지 들어있는 경우 또 분수까지 들어있으면 더해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번분수의 기본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기초 계산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요 특이한 확장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하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예요. 17분의 181을요 이와 같이 쫙 번분수 라인으로 확장시켰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A, B, C, D, E 모두 합해서 답을 내시오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이요 좀 2가지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A분의 B라는 식이 있거든? 그런데 나는 이 A분의 B에 분자 자리를 1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우리 분수 나오면 보통 A분의 B 이러잖아. A분의 B와 같은 식은요 이런 식이 있습니다. A분의 서치 B를 위쪽에 쓰는 게 아니라 밑에 쓰면서 이 분자 자리 2를 채우시면 두 식은 우리 초등학교 수학 생각해 보세요. 양쪽 모두 다 A분의 B, A분의 B 같나요? 같죠. 그래서 이런 센스가 필요해요. 즉 뭐다? 예를 들어 5분의 7이 있으면 얘를 뭐로 바꾼다? 5분의 7이라고 쓰고 나는 1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3분의 2 있으면 얘는 3분의 2 이렇게 쓰면서 위에 일자를 붙여주는 센스. 예, 되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자, 능력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A분의 B 곱하기 A 플러스 C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선 얘를 분리시킬 거예요. 쪼개기 할 겁니다. 이렇게 쪼개버리면 얘는 B 플러스 A분의 C지. A분의 C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다시 A분의 C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17분의 181이 있어요.
얘는요 181을 17로 나누면 몫이 몇입니까? 181 안에 17이 몇 개 들어가? 10개 들어가지. 그리고 이제 남은 식은 뭡니까? 17분의 11이야. 그 식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17분의 11. 그리고 이제 또 작업합니다. 자, 11분의 17이 됐죠. 얘는 1 더하기 11분의 몇이에요? 11분의 6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또 쓰겠습니다. 자, 6분의 11은 11 안에 6이 한 번 들어가고 6분의 몇입니까? 6분의 5지. 그 5를요 또 이렇게 거꾸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 더하기. 자, 앞에 계산한 건 쭉쭉쭉 뺏기고 내가 계산할 부분만 이제 보는 거지. 자, 요 녀석 5분의 6은요 1 더하기 5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꼴 다 만족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냥 계속 이렇게 퍼뜨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늘려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자리에 몇이 들어갑니까? A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10, B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1, C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1, D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1, E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5. 그래서 모두 다 더하면 18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푸실 수 있어요. 그냥 문제 유형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구나? 끝!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되게 고급 개념이에요. 고급 개념인데 시중교재에 거의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 교재가 없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배우는 거고 만나지 못하면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은 어떤 문제에 적용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x 플러스 y분의 1은 1이고 y 플러스 2z분의 1은 1일 때 z 플러스 2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을 잘 이용해서 내가 x, y, z 값을 구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다 대입해가지고 답을 내면 되겠네? x, y, z 값 구하면 되겠네?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이 앞에 주어진 식을 보니까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 x, y, z. 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안타깝지만 우리가 x, y, z를 정확하게 구해내려면요. 미지수가 3개면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식이 모자른 경우에는 얘를 구하지 못해요. 선생님 그럼 우리 z랑 2x 못 구해? 못 구해. 근데 답 낼 수 있어요? 답 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답이 내지는 거냐면요. x하고 z를 구해서 답이 내는 게 아니라 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와 내가 z를 구했더니 z가 3y가 나왔어. 이 x 죄송해요. z가 이 녀석을 계산한 결과는요. 결국에 어떤 꼴로 나오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x하고 z의 값을 구한 게 아니라 얘를 정리한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약분되네? 그러니까 답은 3분의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즉 안타깝지만 어떤 상황에서 x, y, z의 값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가 a개고 식의 개수가 b개인데 같지 않아. 근데 나는 어떤 답을 구해야 해. 네,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에서 식의 개수를 뺍니다. 빼면은 여기에선 3개에서 2개를 빼는 거지. 미지수 3개에 식 2개니까. 그러면 몇 개 나와? 3 빼기 2는 1. 우리는 이 요구사항을 바로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x, y, z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얘를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해서 샤바샤바 했더니 3의 분의 2y가 나왔어. 아, 답은 3분의 2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학생들이 얘를 막 푼다? 컨디션이 좋고 아주 우연히 내가 되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갔을 때 답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이제 3일 뒤에 또 이 문제를 푼다? 그날은 조금 삐끗해서 약간 어긋난 방향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풀려요. 이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은 답지 순서를 그대로 외우고 있으니까 답지 그대로 풀어주면 당연히 방향이 바람직해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에? 개념이 약한 경우에. 정확한 접근법을 모를 때는 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 운 좋으면 나오고 운 조금만 나쁘면 안 나오고 이런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이씨, 안타깝지만 Z하고 EX 값은 구할 수 없어! 왜? 미지수 3개, 식 2개니까. 그러면 잠시만.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면 빼면은 1이 나오네? 아, 나는 요구사항을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인 X, Y, Z 3개 중에 한 개의 문자로는 정리할 수 있겠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지. X는 여기에 모두 몇 개 나왔어요? 식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Y는 몇 번 나왔습니까? 식에 전체적으로 2번 나왔어요. Z는 몇 번밖에 안 나왔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Y라는 식은 이 2개의 식 모두 다에 들어있네? 그럼 우리는 요구사항을 X, Y, Z 중에서 무슨 문자로 정리해야 되겠다? Y라는 문자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방향성이 없는 애들은 여기 Z고 여기 EX니까 자꾸 이 식을 Z 혹은 X에 관한 문자로 정리하려고 해요. 그럼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얘는 무조건 Y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도록 할게요. 우선 X 부분을 보면 나에게 필요한 건 2X분의 1이야. 얘를 염두에 두면서 바꾸겠습니다. 그래, 나는 Y를 살리고 X를 죽여버릴 거야. 요구사항을 Y에 관한 문자로 바꾼다는 건 X하고 Y를 죽인다는 거지. 그래, X 너의 장례식을 치러주겠어. 장례식은 죽을 자만 혼자 외로이 홀로 쓸쓸히 남아있는 거랬지. X는 1-Y분의 1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결국 2X 플러스 1이 필요하거든. 그래. 그러므로 나는 2X는 할 거야. 그러면 얘는요, 2배 하고요. y-1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통분한 겁니다. y분의 y-1. 자, 근데 난 역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2x분의 1이야. 즉, 2y-1분의 y가 필요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번에는요, z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Z를 죽여버리려면 Z만 남기고 다 넘어가야지. 양변에 몇을 곱한다? 2를 곱한다. 그러므로 Z분의 1은 2배의 1-Y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Z가 필요하잖아. 양변 역수치하면 Z는 2분의 1-Y분의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Z는 2배의 1-Y분의 1 더하기 2X분의 1은 2배의 Y-1분의 Y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분모를 보니까 최소 공배수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분모는 같은 분모와 다른 분모야. 예, 부호만 반대인 경우는 부호만 빼버리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2배 1-Y라고 쓰고 여기에서 빼낸 그렇구나. 2배 1-Y라고 쓰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넣어준 거야. 그러면 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니까 얘는 1-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이게 기존 시중 교재에 있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유형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였냐면 기존 시중 교재는요, 미지수와 식의 차이가 전부 다 한 개의 문제만 출제가 됐어. 이 한 개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개념을 몰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오고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즉 개념을 몰라도요 운이 좋으면 풀 확률이 있는 게 바로 미지수와 식의 개수 차이가 한 개가 나는 유형이었어. 기존의 시중 교재는 전부 이런 유형만 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대 선생님들께서 본고사 문제를 내는데 야, 이건 개념이 없는 애들도 운이 좋으면 풀잖아. 우린 이런 문제를 원치 않아. 요 개념이 없는 애들은 답을 아예 못 내게끔 확실하게 미지수와 식의 개수 차이를 2개로 만들어내자라는 되게 쉬운 문제를 하나 냈어요. 개념을 아는 학생한테는 엄청 쉽고 개념을 모르는 학생한테는 정말 어려운 문제 유형을 냈다는 얘기야. 그 문제 유형, 서울대에서 본고사에 출제했던 문제 유형이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념은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한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모든 개념은 다 가르쳤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시간은 1분. 위에 있는 개념을 알면 다 해결돼요. 위에 있는 개념을 아직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접근이 안 돼요. 서울대 본고사 문제에 실렸다가 정석 문제로 흡수된 유형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되게 쉬운 문제인데 개념이 없으면 못 풉니다 라고 했죠? 상황은 이와 같아요. 얘 꼴랑 하나 줬어요. 야, XY, Z는 1이야. 하나 주고 나서 얘를 구해보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은 안타깝지만 XY, Z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XY, Z 값 구해내지 못하는데 요구사항이 엄청 길어. 그래서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한다? 안타깝지만 미지수가 x, y, z 3개나 나왔는데 우리에게 꼴랑 주어진 식이라고는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구나. 자, 미지수에서 식을 빼면 무슨 숫자가 나옵니까? 2. 즉 우리는요, 무슨 얘기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을 몇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 있다? 2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자. 주어진 식을 보면 x 한 번, y 한 번, z 한 번 나왔어요. 맞습니까? 즉 아무 문자나 죽여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저 세 녀석 중에 한 놈은 죽이고 두 놈은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죽여버릴 건데? x, y, z 중에 아무나 죽여도 되잖아. 똑같은 상황이니까. 누구 죽일래? 아무나 죽여요. 필 꽂히는 대로. 누구?
빨리 아무나 x 주길래요? 예, x 죽이면 x의 장례식 치러줍니다. 그래, x는 yz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즉, 나는 주어진 식을 y라는 문자와 z라는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전부 다 요구사항을 바꿔버리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x 자리에 지금부터 전부 다 yz분의 1을 넣을 겁니다. 암산할까? 자, yz분의 1에다가 y를 쓸까? 한 번 써주자. yz분의 1 곱하기 y 더하기 yz분의 1 더하기 1 yz분의